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5년 3월 13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면서 떻게 좀 흘러갈 수 있을까를 좀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어떤 상관관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개인적인 견해와 또 다른 글로벌 아주 유명 투자자들 워렌 버핏이라던가 하워드 막스 이런 분들의 견해와 좀 믹스해서 한번 살펴보고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평가 영역에서 매수를 하고 고평가 영역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정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원칙을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더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난 영상과 댓글들을 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력 투자 토론방 아직도 멤버십 세린이 가입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가입하셔서 지금 같은 어떤 안 좋은 장에 좀 더 학습하시고 자료 보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런 멤버십이라던가 뭐 예를 들어 강의라고 치면요. 상승장일 때 훨씬 잘 됩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잘 된다는 걸 알면서도 상승장에서보다도 뭔가 이런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학습을 권장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의 어떤 실제 행동과는 달리 하락장에 배워서 상승장에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맞는데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좋은 토론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거는 S&P 500 차트인데요. 세 달 차트입니다. 자, 한 분기가 세 달이잖아요. 세 달. 그래서 분기별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본 이유는 기사와 함께 보기 위해서인데, 자, 엄마의 현인 현금 늘림 버핏 증시 급락에도 느긋. 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선견 지명이 다시 한번 돋보이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10분기째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10분기라는 거는 방금 제가 봤던 이 한봉이 3개월치니까 두 개면 6개월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10분기째 현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 10개의 봉 동안 현금을 늘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10개의 봉은 뭐냐?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만 놓고 보면은 사실상 계속 오름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매도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 말쯤에 증시가 활활 타오르는 활황일 때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이 다 늙어가지고 해안이 죽었다. 해안이 죽었고 뭐 더 이상 이제 예전과 같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한다. 이런 뭐 비난, 조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워렌 버핏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가 있고 하락에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버크셔는 최근 애플 등 보유 주식을 대거 팔고 현금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뒤 주로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미들은 테슬라, 리플 등 암호화폐가 향후 추가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도 위험 자산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워렌 버핏이 지금 주식을 줄이고 채권을 늘린다고 해서 뭐 고점이다. 뭐 아니면은 워렌 버핏이 뭐 팔 때부터 고점이다. 혹은 워렌 버핏이 현금을 다시 뭐 주식이든 그런 변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편입을 시킬 때가 저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도 저점과 고점을 딱딱 맞출 수 있는 투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에서 적어도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 영역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려는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죠. 워렌 버핏 책을 읽어본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투자하는 건 하워드 막스가 더 가깝지만 워렌 버핏이랑 하워드 막스랑은 투자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르긴 다른데 워렌 버핏이 출근을 하면은 첫 번째로 메일함을 열었을 때 보는 사람의 메일이 하워드 막스라고 말할 정도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워드 막스의 어떤 사이클 투자
저평가 영역에서 고평가에 판다라는 그런 투자의 진리는 우리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보면은 24년 12월 4일 날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조회수는 16,000회 정도가 나왔고요. 자, 이 12월 4일에서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자산 이제 매도 계획을 해야 된다. 자, 우리가 21년도 사이클을 살펴보면은요. 21년도 4월쯤이 알트코인들이 고점이었습니다. 알트 고점. 그리고 11월 정도가 비트는 고점인데 알트는 고점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번 사이클 24, 25년 사이클도 첫 번째 알트 불장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때죠. 24년 12월 이때쯤에 왔던 알트 불장이 모든 알트코인들이 오르는 그나마 뭔가 안전한 알트코인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전략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매도를 하되 두 번째, 한 번 더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은 특정 알트코인들만 가는 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특정 알트코인들을 사는 전략으로 가보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방송을 아마 꾸준히 봤다고 하면은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댓글을 봐보면은요. 대부분의 댓글들은 너무 좋은 영상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쯤에 우리 그 멤버십 단톡방에서도 매도를 전부 다 하고 익절을 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때 약간 다들 분위기가 지금 너무 빠르지 않나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빠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런데 자, 크립토 9년 차입니다. 엑시트 아직은 아니에요. 섣부릅니다. 투자에선 자기 주관으로만 판단하면 높은 확률로 손실 봅니다. 크립토 5에서 6년 차 정도가 나는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어중간하게 엑시트 했다가 높은 확률 다시 돌아와서 물립니다. 크립토난이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맞아요. 대부분 좀 맞는 말이고 공감도 많이 되는데요. 자기 주관으로만 판단하면은 높은 확률로 손실 본다. 예, 다 좋은 말씀이시고 크립토 5, 6년 차 정도가 나는 현명하다 해서 엑시트 했다가 중간에 다시 들어간다. 저는 사실 엑시트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는 사이클을 처음 겪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5, 6년 차면은 사실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제 관점에서는. 9년 차시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도가 가능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고평가 영역과 저평가 영역이라는 말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4년 사이클에서 그 윈터장, 그리고 회복장, 상승장, 불장, 이런 마켓 타이밍이 있다고 하면은, 상승장이 구간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당연히 매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정답은 아닙니다. 제 관점은 그렇다라는 거고요. 다른 모든 유튜버들은 이 기회에 어떻게든 조회수 빨려고 급등코인 알려준다 현혹하는 시점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응법을 알려주는 유튜버는 처음인 것 같다. 깨달은 점이 슬슬 급등코인 알려준다면서 자극적 영상 올리고 조회수 오를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예, 맞아요.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분들을 비방하거나 그럴 목적은 전혀 아니고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고 각자 또 그게 본업일 수도 있으니까 본업을 열심히 하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확실히 이 분의 댓글처럼 뭔가 전체적으로 유튜버들 그러니까 유튜버라는 플랫폼은요 굉장히 대중적인 플랫폼이라서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간다던가 구독자가 늘어난다던가 아니면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그런 퍼블릭한 앱의 앱 순위가 올라간다던가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켓 사이클의 고점 부근에 왔다는 지표거든요. 그만큼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증거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한테도 엄청 많은 유료 강의라던가 유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막 들어와요. 저도 막 그런 괜찮다 싶은 그런 기회라면 기회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근데 그런 때 오히려 전 좀 위험하고 뭔가 이럴 때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느낌이 들 때 오히려 경각심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찍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야마다님처럼 동의가 힘들다. 예, 동의가 힘들 수 있죠. 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전 너무 또 환영하니까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전 너무 좋고요.
이런 댓글이 또 있습니다. "세력의 입장에서 알트코인은 코인 시장의 홍보 수단이다. 자 생각해 보자. 지금 몇 개의 코인이 올랐다. 알고리즘 뭐 이것저것 해서 5, 6가지 정도 될 것이다. 근데 이 코인들을 딱 골라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가 세력이면 아직까지는 전부 다 끌어올리고 전부 다 내릴 것이다. 그래야 업비트 깔고 거래소 깔고 뭐 할 거 아니냐." 예, 사실 이거 매도의 순간 본인의 선택 맞습니다. 이것도 뭐 김인창 님의 좋은 의견인데 이 의견은 결과적으로는 틀렸죠. 근데 뭐 이런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제가 뭐 나쁘게 보거나 이러진 않고요.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 리플레드라 등등 다 6개가만 올랐다고 얘기하시지만 ISO 메타라는 그 코인만 뭐 18개에서 뭐 10개가 있다 치면 그 코인들 전부 다 올랐고요. 코인 올랐고 트론 뭐 이런 코인들 다 올랐고 웬만한 유망하다는 그런 코인들 뭐 그런 코인들 전부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 많이 올랐다는 게 사람마다 어떤 기준이나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어떤 자산이랑 자산군이랑 비교했을 때는 차원이 다르고 가상자산 시장, 알트코인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꽤 올랐다고 보면 보겠지만 이건 정말 사람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제 눈엔 정말 많이 올랐다. 거의 다 올랐다라는 관점이었어요. 자, 저번 사이클에도 고점에서 세령님이 경고해 주셨던 거 기억이 나네요. 조윤주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 진짜 제가 이거 활동하는 어떤 뭐랄까 보람이 있고 활동하는 어떤 이유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런 걸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령님 말대로 매도했으면 시드 많이 모았을 텐데 다른 유튜버 이제 시작 소리에 5월 하락장 맞고 4년 버텼다. 예, 그 이제 시작이라는 말 제가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뭐 지금 영상 말고도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시작 절대 아니에요. 시작은 2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뭐 24년 말 돼서 2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시작 이러면은 진짜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마켓 타이밍이 12월 4일이었으니까 한창 이제 불장으로 향하고 있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도 이제 계획해야 된다 했고 여기서 1월 10일 영상에서는 아예 차트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차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이 투자라는 게 뭐 주식 투자를 하던 코인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뭔가 실패가 반복되면 당연히 돈도 잃고 힘만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자산 증식에 어느 정도는 성공을 만약에 하셨고 자산 증식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괜찮죠. 지금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가 잘못됐고 그럼 그 이유를 찾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복귀를 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제 영상을 지나고 나서 말씀해 주신 거지만 최근 이제 멤버십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게 그때 당시에 제가 말하는 게 뭔가 반신반의해서 정말 이렇게 되겠어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돼서 좀 놀라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뭐 항상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이는 게 맞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가 왜 저는 21년도에도 고점 타이밍에 매도를 할 수 있었고 왜 저는 이번 고점 타이밍에서도 매도를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메커니즘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저평가 영역에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고평가 영역에서는 매도를 염두한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독자님들도 이 세력 채널을 또 보시는 김에 잘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더 중요한데, 저는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하반기는 특정 코인들이 좀 세게 가주는 장세가 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증시랑 비트코인이 커플링돼서 가는 경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좀 유의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증시를 보는 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 하워드 막스, 레이 달리오,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고평가 영역이라서 주식시장이 가치 대비 가격이 높다.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고 높은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경고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전히 버핏은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주식이 최선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우량 기업의 지분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시장이 조정될 때 다시 적극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워렌 버핏이 메일함을 열면 제일 먼저 본다는 하워드 막스인데 이분은 되게 사이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향후 수년간 주식 수익률이 낮아질 가능성을 경고했고요. 현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의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분은 초저금리 시대도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나친 낙관을 앞으로는 경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 상황이 향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하고 부채 슈퍼사이클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문제로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긴축이 상당한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25년에서 26년 사이에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무난히 낙관론으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또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25년 경기 침체 확률을 40%까지 높여서 바라보고 있고, 25년 4월부터 예고된 상호 관세 부과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침체 확률이 50%를 넘을 수 있다며 무역 갈등 심화 시 경기 둔화와 시장 충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유명 투자자들의 어떤 의견인데요. 혹시 빅쇼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가 나와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예측해서 그 금융 위기 때 돈을 버는데요. 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해 동안 미국 증시에 버블이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버블이 주식시장에 껴 있다라고 해서 큰 폭의 조정이나 크래시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밖에도 여러 투자자들의 어떤 의견을 또 봤는데 뭐 언제나 그렇듯이 반반입니다. 반반 항상 호황일 것이다 아니면은 뭐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뭐 항상 존재하는데 낙관주의자가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낙관주의자가 돈을 버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에서 증명된 부분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S&P 500 지수 차트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꾸준히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오를 거야 하고 낙관적으로 그냥 투자를 한 다음에 가만히 두는 것이 사실상 괜찮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사실상 괜찮았던 적이 많았던 게 팩트죠, 팩트. 근데 지금 이 차트를 놓고 보면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RSI 지표인데 분기별 RSI 지표를 놓고 봤을 때 69 정도 되면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자, 보시면은 여기도 고평가 영역, 여기도 고평가 영역으로 잡히고 고평가 영역, 고평가 영역. 실제로 다 고점 부근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졌고 여기도 이제 고평가 영역. 그리고 여기는 초고평가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초고평가 이후에. 그리고 요 부분도 고평가 영역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제 이 고평가 영역에서 저평가 영역으로는 분명히 언젠가 한번 가는 타이밍이 올 텐데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하워드 막스나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전문적인 글로벌 투자자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글로벌 위기 가능성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염두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연도는 무사하게 지나간다면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번 연도를 넘기지 못하고 만약에 증시가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락이 나온다면 저는 비트코인도 역시나 똑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한 알트코인들 하락도 저는 당연히 수반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장이 온다고 하면 그 역시도 우리에게는 한 번 더 진짜 엄청난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 위기가 정말 코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런 관점을 열어두시고 위기가 왔을 때 꼭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 관점에선 지금 가상자산도 그렇고 뭐 증시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서 막 엄청나게 큰 수익을 하이 리스크를 정말 져서 그 하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아주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정말 인생을 건 베팅을 하는 거는 전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는 사실상 언제나 지양해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순간이 있다면 정말 다 걸고 투자를 해야 될 만큼 좋은 기회라는 게 존재한다면은 코로나라던가 정말 빅쇼트가 배경이 됐던 그런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에 모든 걸 다 걸고 투자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힘을 비축해서 좀 아껴둬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투자자들과 과거 제 영상에 따른 댓글들도 좀 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지속적으로 그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 스스로 뭔가 이런 마켓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그런 뭐 능력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상향을 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함께 우상향해 나가는 그런 채널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